자, 어제 수업 시간에 했던 8강의 올림포스인데요. 수업 시간에 전달을 확실히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해를 좀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있어가지고, 좀 오늘은 좀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내용도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또 오시면 다음 수업을 할 때 좀 쉽게 이해도 하실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다시 수업을 해볼게요. 하자마자 꺼져가지고. 자, 엘렌과 그녀의 동료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조건 내에서 사람들은요 어디에 참여를 하게 되냐면 생각이 없는 수능이라는 거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빈칸으로 뚫렸던 문제였거든요. 생각이 없는 수능. 이거와 관련되어진 또 다른 문장의 표현이 이 문장 내에 존재를 하니까 그거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결론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연구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건을 봤더니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수능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죠? 생각을 하지 않고 시킨 데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래 문장의 구조로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야 맞는 거예요. send라는 동사를 쓰게 되고, send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도 쓸 수 있지만 무엇을 보내다 라는 내용을 쓰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라는 표현을 쓸 때 to를 쓰고 사람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I send a letter to you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to 대상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을 앞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 글은. 그래서 to secretar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얘를 먼저 뜯어다가 얘를 문장 앞으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0명의 비서들에게, 그것도 뉴욕 대학에 있는 40명의 비서들한테 보냅니다. 그들이 메모를 보내게 됐는데 그 메모의 내용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고 말했던 동사죠. 얘는 어법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주어가 메모면은 메모는 지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동의 뜻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여져야 맞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으로 적더라도 우리가 수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동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랑 이제 비슷한 게 리드가 되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 이 단어를 쓰셔도 말은 성립이 돼요. 어쨌든 이 종이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메모를 하나 보내는 거잖아요. 이 종이라 함은 앞에 나왔던 메모죠. 이 페이퍼, 이 문서가 저 다른 내용이긴 하죠. 죄송합니다. 얘는 이제 종이가 이제 이 문서에다가 이걸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종이 하나를 메모가 붙여져 있는 거죠. 이 페이퍼가 보내졌으면 좋겠어. 그것도 즉시 보내졌으면 좋겠다라고 쓴 거예요. 어디에게도요? 룸 238호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인터 오피스입니다. 인터라는 건 내부의라는 뜻이죠. 안에 연결되어지는, 사내에 연결되어지는 메일, 이 우편물 체계를 통해 가지고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게 되는데, 어법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비투용법이라는 겁니다. 비투용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썼을 때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얘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뜻이 있어요. 의무의 뜻이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내용이 주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페이퍼, 이 문서 서류는 지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되돌려져야 된다의 개념이잖아요. 지금 어떤 관계? 둘이 수동 관계죠.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BPP 형태,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로 적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되돌려져야 돼. 즉각적으로 238호에 이렇게 쓰여진 거라서 얘는 비투용법의 수동태. 이거를 둘 다 생각하셔야 돼요. 비투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투부정사의 수동태가 있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쓰여진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이 실험의 내용을 썼어요. 실험의 내용을 봤더니 40명의 비서에게 메모를 썼죠. 이 메모에 쓰여진 바에 따르면 종이가, 페이퍼, 논문을 어디다가 보내야 되느냐? 238번 방으로 보내줘. 근데 즉시 보내줘. 중요한 건 그냥 가지 말고 사내 우편을 통해서, 이렇게 방법까지 이렇게 쓰여진 이런 메모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요, 모든 다른 메모들,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메모들과 같이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를 가리킵니다. 이 메모는요, was unsigned, 여전히 서명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 얘는 내용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잖아요. 얘는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이 메모 자체가 다른 이 학교 안에서 뭔가 소통이 되어지는 메모들과 비슷한 형태였다.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실 때 이 메모는 학교 내에 다른 메모와 같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여느 다른 메모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할 게 없었던 메모였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하고 싶었던 건 note that, 이 사실을 주목하세요 라고 하는 지금 명령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명령문, 동사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This is pretty silly.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청했던 이 사항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은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되게 어리석은 요청과 같은 거였다. 잠깐만, 네. 이 내용과 같은 거였고요. 이거는 꽤나 어리석은 요청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quite이라는 단어랑 우리가 비슷하죠. 꽤라는 부사, 똑같은 부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꽤나 어리석은 요청이었다. 지금 잘못 썼어요. 그죠? 만약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메모를 보내는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 메모를 보내는 사람, 그 메모 앞에 있던 이 메모를 보내는 사람이 그걸 원했다면, 그것을 원했다는 건 뭐겠어요? 바로 이 문서가 정확한 시점에 떨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이시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풀었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얘는 메모 안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라색에 해당이 되어졌던 앞에 있는 이 친구의 내용이 들어가져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좀 길어지게 되죠. 문장을 다 쓰셔도 됩니다. 이 문서가, 이 서류가 즉시 룸 238호로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For the paper. 이 문서가, 이 논문이 to be sent, returned, 되돌려져야 된다. 되돌아가야 한다. 그죠? to immediately,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얘는 B2 용법을 담으실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쓰면은 또 되겠죠. 그죠? 왜냐면 원트기 때문에 뒤에 to 부정사의 내용으로 대신받은 거고,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써준 건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보라색에 괄호친 내용, 그 내용을 여기다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죠? 그걸 원한다면 이 사람이 그 논문을 즉시 지가 보내줬으면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와 그녀는, 그러니까 그걸 요청한 사람은 그것을 먼저 보내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그것을 보내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this paper, 그죠? 이 논문을 처음부터 보내지 않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논문입니다. 그죠? 그 논문을 보내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지가 보내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사내를 통해 가지고, 사내 우편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보낼 거라면 그냥 요청하기 전에 지가 먼저 보내면 됐잖아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상한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요청 자체가 어리석은 요청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 거죠. 이 요청이 말이 안 돼. 그거 238호로 너가 먼저 가져다 줬으면 됐잖아. 네가 원하는 거면 빨리 갔으면 했다면 굳이 구내의 우편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줄 필요는 없었잖아. 이거를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건 내용적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요청이었는가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누가요? 이 라저라는 애가 라저와 그 동료들이 어리석은 요청이었어요. 요청 자체가. 그래서 라저와 그녀의 동료들은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뭐라고 가설을 세우게 되냐? 비서들이 계속 해야 한다. 그냥 비서들은 그냥 할 것이다. would go ahead. 그냥 진행할 거야. 이거는 proceed. 그냥 할 겁니다. 그죠? 자, 비서들은 그것을 그냥 진행할 거고,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비서들은 그냥 그것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는 뭐 할 것이다? 그 메모를 돌려줄 건데, 근데 어떻게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돌려줄 거래요. 이게 첫 번째 단서죠. 생각을 하지 않고 라는 말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나왔던 빈칸 mindless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었어야 됐어요. 생각을 하지 않고 메모를 돌려줄 것이다. 왜 그러니? 왜 그렇게 했었을까? 걔네들은 누구였어? 비서들이죠. 비서들은 그냥 따라간 겁니다. would follow the norm. 규범이라는 걸 따랐어요. 어떤 규범을 따랐느냐? 그 규범에 대한 설명이죠. 그 규범은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규범이다. 라고 해서 우리 앞에 나왔던 그거랑 똑같아요. 수동태로 굳이 쓰지 않아도 수동태가 아니어도 수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규범을 따르고 있다. 그냥 규범을 따라간다. 생각도 안 해. 그냥 규범을 따랐기 때문이야.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conformity 라는 단어로 바꾸실 수 있겠죠. 그래서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쓰게 됩니다. 문장으로 쓰시면 돼요. 그죠? 가설을 세웠던 겁니다. 얘가 수능을 했어. 생각 없이. 그죠?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건 뭔데? 이거를 명령문으로 쓰고 있어요. do, 하세요. 얘는 구조적으로도 중요하죠. what memo tell, 메모가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do라는 명사 뒤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렇게 밑줄 그은 게 명사거든요. 명사의 문장이 필요합니다. do는 무엇을 하다기 때문에 무엇을 하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했고 그 목적어에 대한 내용을 왓줄로 적었어요. 왓줄로 적었다는 거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건데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왓절을 쓴 거고요.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tell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로서 쓰여졌을 때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to, do도 쓰고 있어요. 문법적인 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왓절과 투부정사 형태. 그래서 가설을 세웁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가설을 세운 거죠. 실험은 이런 실험이었고 이걸 가지고서 가설을 세운 게 바로 어떤 거였어? 사람들은 그냥 수능을 할 거다.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규범을 따를 거야. 이 규범이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규범인 거예요. 걔네들이 옳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세큐리터리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말하는 데이는 앞에 있는 이 레인저와 그녀의 동료들을 이야기를 하죠. 걔네들이 옳았습니다. 왜요? 90%의 비서들이요. 어떻게 해요? dutifully.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죠? 이거는 naturally랑 똑같아요. 의무적으로라는 뜻이라서 얘는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리턴 메모를 돌려주게 됩니다. 어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거죠. 어디에? 이 방으로 돌려주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가설을 세웠고 가설에 대한 결과가 밝혀졌죠. 그들이 옳았다. 가설이 옳음.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조건을 줬고 실험을 했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 가설을 세우고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순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순서 문제로 나오진 않았겠지만 대명사들 같은 거를 기준으로 이제 삽입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부분들이 빈칸을 대신하는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문장들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죠. dutifully라는 단어가 obediently, 복종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셨어야 좀 더 맞았을 텐데 naturally는 앞가 있는 understandably에 대한 똑같은 단어였거든요. 제가 좀 혼동했어요. dutifully는 복종적으로, 그냥 복종적으로 얘네들이 돌려주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8-2번은요. 어떤 거냐면 많은 선생님들은 비유, 유추라는 것이요. 많은 선생님들의 비유입니다. 유추는 첫 번째 문장으로부터 중요한 어법적인 포인트가 있죠. be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라는 뜻이죠. 라는 뜻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우선 첫 번째가 used 비동사가 없어요. used to만 있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이 되죠. 이건 과거의 습관이고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이제는 누가 생겨나게 되냐면 be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비동사를 써가지고 수동태 형태로 줬거든요. be used.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로 쓸 것이냐, to를 쓰고서 얘를 전치사로 모아서 동명사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to 부정사로 쓰게 됐을 때에는 얘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기능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use의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쓰여지지만 밑에처럼 ing를 쓰게 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얘를 시험 문제에 많이 냅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해? 뒤쪽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무엇을 설명하냐면 비유를 통해서 바로 구조적인 유사함이요. 비슷한 구조처럼 생겼대, 모습으로 생겼대 라는 거를 그쵸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첫 문장 정리를 해보면은 선생님들이 비유, 유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왜 사용을 하게 되냐면 그죠? 구조에 대한 구조적 유사성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유추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를 들죠.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의 분자라는 것은 고무 형태로 되어져 있어. 기체 분자는 고무공이야 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는 동맥이죠. 정맥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베인이라는 단어가 정맥입니다. 중요하진 않겠지만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혈관이라는 것은 호스와 같아. 동맥을 호스에 비유했고요. 우리 물이 나올 수 있는 그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스트라텀이라는 단어가 이게 단수 형태고요. 얘가 이거의 복수 형태, 플로로 복수 형태가 스트라타 이렇게 A로 끝나게 되면은 복수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단층, 지층이란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돌에 대한 단층이기 때문에 암석이었죠, 그죠? 이 암석을 우리가 무엇에 비유를 하게 되냐면 암석을 바로 그죠? K층에 비유를 하게 됐어요.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선생님이 종종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지금 가정하다, 뭐 추정하다, suppose 뭐라고 하게 되냐면 학생들이요 이해를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것이다. 자, 그 개념 안에서 개념 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 개념 속에서 이러한 비유들, 이러한 비유가 나오려면 앞에 예에 해당이 되어졌던 이분들이 있으셔야 되죠. 우리가 예로 들었던 이 친구들의 문장이 지금 3문장이죠. 3개의 문장. 그래서 얘가 삽입할 때, 내지는 순서를 연결할 때 되게 좋은 역할을 할 거예요. 얘네들의 비유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비유들이 있었던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비유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그죠? 비유가 있는 곳, 이런 비유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면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비유를 하잖아요. 기체 분자를 고무공에 비유를 하고, 동맥을 호스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죠? 암석을 케이크 층에 비유하고, 이런 거를 비유하는 거, 이러한 비유가 있어야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이해하죠. 생각을 한대요. 비유가 있는 개념, 이 비유에 해당되어지는 개념을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비유가 있는 개념, 비유가 들어가 있는 그 개념을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 이 첫 번째 예에서 기체 분자는 고무공이다. 선생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have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는 여기에 있죠.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에 대한 동격의 대절입니다. 그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래요. 기체 분자라는 것은 어떻다? 지금 뭐라고 했어? 고무공이니까 선생님의 생각 속에는 탄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고 쉼표 뒤에 and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왔을 뿐입니다. 그것은 기체 분자죠. 그 기체의 분자라는 것이 collapse란 뜻입니다. collide with, 충돌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분자 혹은 충돌을 하는 내용이 두 가지죠. 또 다른 분자라던가 벽인데 어디에 벽이냐면 그 기체 분자가 담겨 있는 곳에 담긴 용기에 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과 충돌을 했을 때 그것은요. 기체 분자는 리바운드, 튕겨져 나옵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똑같은 속도와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야? 그 기체 분자가 충돌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돌하기 이전과 똑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머릿속에 첫 번째 사례를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죠. 연두색에 해당되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선생님 머릿속에는 기체 분자의 탄성이 있다. 탄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기체가 충돌을 하죠. 어떤 거랑 또 다른 기체나 벽과 충돌을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기체의 속도와 에너지랑 뒤에 있는 이 친구의 속도와 에너지 충돌하고 난 이후에 튕겨져 나오는, 그죠? 리바운드, 그것이 튕겨져 나오는 이거랑 충돌을 하고 난 이후에 얘가 튕겨졌을 거잖아요. 충돌하고 난 이후에 속도와 에너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요거랑 같다라는 거죠. 기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속도 에너지랑 이후의 속도 에너지랑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볼게요. 얘네가 아니고 됐죠?
기체가 얘네들을 충돌했어요. 얘네들과 충돌했는데 기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속도 에너지는 이후의 속도 에너지와 똑같은 거죠. 이제 작용 반작용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내용이 지금까지는 이해가 괜찮았을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비유가 없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들었을 때 선생님한테 이런 비유를 들었으면 이랬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unless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용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무엇이 아니라면, 이거는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는 부정의 뜻이죠. 그래서 if, not의 개념인데 얘는 have라는 사역동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를 쓰고 있고요. 둘의 관계가 수동입니다. 충돌하고 난 이후에 뭐 했다고? 그치, 얘네들이 똑같은 속도와 에너지를 가졌다라는 이러한 관계. 이 관계라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관계가 설명이 되어지지 못했더라면 학생들한테, 그죠? 뭐 어떤 걸로? 이러한 것들이 그 학생들이 설명을 받지 못했어. 그들에게. 이때 그들은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에게 이 내용들이 설명이 되지, 이걸 themselves로 쓰지 못했던 이유는 이 목적 보어, 이 친구는요,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일 때 그거에 따른 목적어라고,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주어로 놓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themselves를 쓸 수가 없어요. 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이 관계가 설명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얘는 them을 쓸 수 없어요. 학생들입니다. 설명이 안 됐어요. 자, 옆에 부족하니까 이런 건데, 이게 기체 분자에 대한 이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1번의 예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진술했죠. 그럼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했을 거면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맞아. 그지?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는데, 근데 설명이 안 됐어. 설명이 안 됐다면 조건이 두 가지인 거죠.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무엇을 이해했을 거냐면 understandably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죠? 얘네들은 그죠? 시각적으로 분자를 모형화를 했을 거거든요. 학생들은 당연하게, 그죠?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시각화를 시킵니다. 분자를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게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를 떠올리게 되냐면 분자라는 거를 둥근 형태의 물질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른 아이들도요. 그것도 분자겠죠. 이 분자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움직이는 탄성의 구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어쨌든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고무공이었잖아요. 그죠? 고무공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중간 단계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선생님한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았던 거야. 그치? 원래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선생님 마음속에 있었던 건 이건데 고무공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죠?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이런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던 아이들은 고무공만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처럼 둥근 물체, 그리고 또 뭐를 떠올려요? 얘도 움직이는 탄성의 구.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만 떠올리는 거예요. 둥근 거, 구, 이것만 떠올린다고요. 그래서 라운드 오브젝트, 그 다음에 스피어, 이 두 가지만 떠올린다는 거죠.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내리즈는 즉 다시 말해서 앞에 말을 다시 하자면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이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pay more attention, 뭐에 더 집중을 하게 되냐면 비유적인, 이게 앞에 나왔던 주제랑 똑같죠. 뭐에? 구조적인 유사성, 비유에 따른 구조적인
attribution,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속성이라는 단어예요. 속성, 기질. 이거의 속성에, 구체적인 속성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요. pay too little attention. too little이에요, too little.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의 뭐를 집중을 하지 않아요? 상호작용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얘네들은 뭐만 생각해? 구조적인 속성만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거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상호작용적 효과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에는 집중을 못해. 얘만 생각해. 동그라미만 생각한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했지만 얘를 설명해 주지 않았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걸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실까요? 선생님이요. 비유를 써가지고 뭔가를 알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기체 분자를 선생님이 고무공이라는 걸 비유는 했어요. 근데 선생님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 이런 내용이죠. 기체 분자는 이런 거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은 고무공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는 얘가 충돌을 해가지고 그죠? 다른 거랑 충돌을 해도 그 이후에 튕겨 나오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속도는 달라지지 않았어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고무공의 비유를 했던 건데 학생들이 이거를 이런 설명이 없이 고무공의 비유를 했을 때에는 그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둥근 물체, 탄성의 구 이것만 떠올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는 건 얘네들은 둥근 물체 구만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속성에만 구조에 대한 특정, 이게 말하자면 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얘가 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상호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글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내부적인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 한계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글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8-3번. 이랬던 거를 제가 어제 엄청 빨리 설명을 해가지고 자, 첫 문장부터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Few people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예요. 얘는 부정이죠, 부정. 그래서 거의 없는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없었냐면 논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디스퓨트, 논쟁하다. 얘 단어와 디스퓨트에서 논쟁하다, 그렇죠? 논쟁하다, 반박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그래서 이거는 quarrel, argue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argue라고 놓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했을까요?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반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18세기, 19세기에 유럽, 특히나 유럽 중에서도 대영 제국이 도미네이트, 지배를 했어요, 세상을. 이제 동세를 꾸며줄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사 형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얘를 꾸며주게 돼요. 이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없으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유럽이. 그 중에서도 그레이트 브리튼이, 지비가. 그죠? 그레이트 브리튼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뭐 하게 됐냐면 얘네가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되죠. 이거를 다 받아들여요. 어떤 걸로? 문화,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요. 되시겠죠? 영국은요, 브리튼은 The Crucible, 그쵸? 얘는 원래는 도가니죠, 도가니. 이 철강이 이루어지는 도가니. 그래서 되게 호된 훈련의 장, 호된 뭔가 일이 발생이 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혹독한 훈련의 장. 그죠?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힘든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고된 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영국의 이 쉼표 뒤에 주어 동사 말했지만 어떤 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얘는 경제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때 그것은 영국이겠죠? 이 영국의 군사력이요. 그죠? 무엇을 하게 되냐면 secure 얘는 그죠? capture 잡았다. 그다음에 possess 갖게 됐다. 무엇을 갖게 됐냐면 콜로니 영국의 군대가 식민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as 구문으로 쓰여졌어요. 얘는 어법적으로 중요합니다. as 원급 비교인데 as라는 친구 뒤에는 우리가 형용사만 들어간다 생각하지만 형용사 부사를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as를 써서 뒤에는 비교 대상을 쓸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surely라고 하는 뭐를 쓰고 있냐면 부사를 쓰고 있죠. 부사 쓰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는데 얘는 어떤 거냐? 얘가 꾸며주고 있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capture이라는 secure이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의 형태로 쓰고 있어요. 얘는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 as sure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as surely 확실하게 얘네가 소유를 했어요. 군사력 때문에 식민지를 갖게 됐고 그게 어떤 정도로 확실히 그렇게 갖게 됐었냐면 영국의 언어가 그 식민지들의 식민지도 설명하면 곤란하죠. 그 식민지 나라의 문화에 침입했던 것만큼이나 그만큼 확실하게 얘네가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얘네가 엄청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얘기? 군사력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 폴리틱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언어에 대한 게 문화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 친구에 대한 설명들이 그대로 뒤에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뒷문장에서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거였어? 산업혁명, 경제적인 거. 많은 식민지,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영어가 문화의 침투, 문화적인 거. 그죠? 이거를 상세히 설명한 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법적인 거 하나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퀸 빅토리아가 ascended to the throne이라고 해서 이게 왕위에 등극하다 오르다거든요. 이게 어란 단어가 있으면 어디에 쪽에 이런 뜻이 있고요. 이거의 반대말이 descend죠. D2로 시작하고 뒤에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descended to 내려오는 거예요. 1837년에 왕위에 등극을 했을 때 그는요 presided over president 생각하시라고 했죠. 이게 그죠? 통치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govern이라는 단어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죠? 누구를 통치하게 되냐면 가장 큰 제국인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차지하게 됐었죠. 통치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1837년의 이야기를 해줘요.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에 얘가 제일 전성기였죠. 그죠? 가장 큰 제국.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갖게 돼요. 그래서 empire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제국에서 그 제국이라는 거를 받고 있으니 얘는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 바꾸셔도 성립은 하겠죠. 그 제국은 어떤 제국인데 알고 있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그러는 겁니다. 태양이 절대 지지 않는 셋이 지다란 뜻이고요. 얘는 그죠?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또 쓰지 않습니다. set 수동태 안 써요. BPP 안 씁니다. 지다 set people so set set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전성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죠? 전성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당신이 이 부분은 또 어법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내용 문제라던가 어법 문제는 낼 것 같거든요. 내용이라던가 어법. 그래서 내용 어법을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래서 이거는 if 말했지만 가정법 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다면 이라고 해서 헤드 플러스 pp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를 썼죠. if 전례에. 그렇게 되면은 이건 pp형 두 번째입니다. 죄송해요. pp형 두 번째. 1번, 2번. 그랬을 때 뒤에 주절이 중요하죠. would have pp. 가정법의 과거 완료는 뒤에가 조동사의 과거형의 have 플러스 pp형으로 쓰여지게 되죠. 당신이 그죠? 그녀의 왕궁에 갔었다면 1850년대 못 갔죠. 갈 수가 없었죠. 얘는 지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195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갔었다면 그리고 이런 말을 제안을 했었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 이 제국이 영국이요. would be over 끝날 것입니다. be over 끝난 거예요. the end 끝난다면 어때요? with a generation 한 세대 안에 끝난다면 당신은요 지가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여졌죠. 비웃음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밖으로 out of 여기서부터 away from 벗어나질 것이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앞에 나왔던 그녀의 궁이겠죠. 그녀의 코트. 그래서 이거를 물결로 해볼게요. 그녀의 궁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가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쓸 건 전성기인데 가정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만약 근데 1937년은 그랬죠. 1980년대 1850년대 50년대 궁전으로 가서 한 세대 안에 멸망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끝날 겁니다. 이 제국은 이야기를 했을 때 비웃음을 당할 거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은요. 이때 그것은 우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죠. 한 세대 안에 그 제국이 끝난다는 이 사람의 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이거를 이수로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되죠. 그죠? by end of 그거에 대해 이제 강조를 해줍니다. 끝났다는 이제 말하자면 멸망의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사실적인 걸로 가설을 해주는데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때 그 제국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됐고요. 그죠? 1918년에 되었을 때 이게 세계 1차 대전이 있을 때였나 봐요. 이때는 치명상을 입었어요. 제국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던 1950년에 내가 태어났을 시기에는 그것은 여기 말하는 그 제국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두 줄? 그 줄은 그 제국은 이제는 역사가 됩니다. 추억이 됩니다. 기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태어났던 1950년에는 이 제국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억 속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적인 거를 전달을 해줘요. 가정의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실적인 것을 전달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쵸. 앞에는 좋았던 시기, 안 좋았던 시기 그걸 약간 비유적인 표현들로 얘기를 해줬던 거라 일치불일치 내용 같은 거 아니면 어법적인 부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가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사람은 왜냐면 195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당신이 만약에 이 코트에 1850년대 갔다면 여기서 얘는 이 글 자체가 봤을 때에도 1950년대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이전에 대한 가정이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9강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8강까지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수업 시간에는 또 다시 한번 그 내용적인 부분들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